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아까 자기주도적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건 우리가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존적 삶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확고한 교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조사에서 보면 애들이 이게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또 흥미 있는가 이런 걸 물었을 때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정말로 자기가 즐거우려면 일단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또 선생님이 좋은 경우, 저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학에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좋고 잘 가르쳐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갑자기 막 화학 기호 이런 거 막 진짜 열심히 막 외우게 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그러면은 좀 이제 그 정책 중에 이제 하나로 내세우신 학점 선택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화면으로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걸 다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근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인데요. 넘겨서 보세요. 좀 넘겨서 보세요. 전형이 나오게. 전이. 네. 이게 한꺼번에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회가 많이 이제 바뀐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부모님들이 이제 핵가족화되고 과거하고 다르게 애들을 돌볼 수 없게 된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돌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사회가 경쟁적으로 바뀌고 또래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활기술을 가르칠 건가 하는 문제, 이런 게 안 되니까 최근에 뭐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10대 임신, 최근에 문제가 된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기술을 길러줄 거냐,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특별한 직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직업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아까 복지의 문제나 이런 취향에 관한 거, 개인들이 많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 취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연극이나 영화나 교과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 흥미가 별로 없으면서 학교에서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도 너무 차이가 많고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바꿀 거냐 이런 고민이 생겼죠. 근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10개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나 똑같이 배우는 교육, 저게 전체 배우는 양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꾸려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어요.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안 바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습량의 전체 95%가 되는 10개 교과를 이대로 하자고 한 거예요.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보면 네, 그 다음에 7차 교육과정 말고 올해 최근까지도 이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변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왜 이것들이 안 바뀌느냐, 이걸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육은 맨 왼쪽에 이렇게 한 3칸 정도 있죠. 그 정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수요 중에서. 그래서 학교에서는 만일에 아이들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중간 정도 되는 한 3층 정도의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여기서 더 할 수가 없어, 난 더 많이 배워야겠어, 그러니까 딴 데로 가서 사교육을 하게 되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어떻게 해, 그래서 사교육을 하게 되고, 이게 이런 악순환을 놨다는 거죠. 그리고 생활기술에 관한 거, 직업교육에 관한 거, 예체능에 관한 이런 교육들은 사실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다 사교육으로 가든지 실종되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이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달라졌는데요. 뭐 이렇게 딱 나누기 그렇지만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를 분리하자. 애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분리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등반을 만들고 학교에 특목고를 만들고 과학고를 만들고 영재고를 만들고 이렇게 분리를 했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인문계나 특성화고 이 아이들이 갑자기 열등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못하는 애인가 봐 이런 기분을 갖고 살아야 되면서
근데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경쟁력도 중요하고 효율성도 수월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서열화가 되면서 격차가 자꾸 심해지니까 소수는 잘 나갈 수 있는데 나머지는 위화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진보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그런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아주 마음을 갖고서 평준화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와 아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진보는 그 좋은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뭐냐면 환경을 바꾸면 애들이 다 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복지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애들이 환경을 강조하는 걸로 갔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관심을 못 가졌어요. 교육과정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애들한테는 굉장히 억압이 되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평준화 개념과 혼동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거기는 아마 교원 구조 조정이 되면 또 복잡할 거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것에 대해서 주목을 못한 거죠. 그 개성을 존중하는 평등이 실종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 두 가지 다 이유는 있지만 그 이유를 담으면서도 뭔가 현재 갖고 있는 획일적인 교육을 바꾸는 걸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거의 틀이 저렇게 누구나 똑같이 하는 거였다면 지금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렇게 고민인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의 사례를 한번 봤더니 미국의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어 한 개 교과면 한 개의 과목이 있어요. 혹은 하나 정도 고등학교에 가면은 두세 개 과목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 개 교과를 한 개 과목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은 보니까 한 개 교과에 54개의 과목이 있더라. 많은 과목이 있고 이 중에서 아이들이 일정한 부분은 최소치만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배우게 하더라 이겁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수학을 다 똑같이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는 여기 대수만 하고 기하만 하고 다른 것만 하면 되더라. 그걸 이제 단계별로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를 봤더니 핀란드는 한 개 교과를 이렇게 14개 정도의 과목으로 다 나눠서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건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워야 되는 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물리화학, 생물, 역사 이런 걸 그냥 한 단계만 배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의 10분의 1 정도만 배우고 최소 기본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를 가운데 많이 배운다. 그 다음에 자유선택 코스를 둔다. 이렇게 다른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게 개인의 취향이나 이런 걸 많이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한 개 교과는 한 개 교과목이라는 생각을 좀 새롭게 보자. 모든 학년에서 똑같이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런 나라들은 학년은 같지만 거기서 배우는 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모든 학생이 똑같이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교과별로 100점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평가관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보고 아이가 나름대로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보지 100점 만점으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준별은 우열반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준별로 1단계, 2단계가 교과서가 다르고 다른 교과서로 배워요. 그럼 걔네가 너무 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나눠주지 않느냐 그러는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못해도 다른 과목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는 별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다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사는 한 개 과목을 가르치느냐 아닙니다. 여기는 두 과목도 많이 가르치고요. 교육부만 교육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그 학점제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제를 이제 들으시면 그 학점제가 뭐야 대학처럼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상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교과에서 한 과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관심이나 이런 거에 맞게 적성이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정하느냐 옛날에는 국가가 다 결정을 했어요. 선택교과는 학교에서 결정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현재 학습량을 한 반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애들이 선택하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건 조금이고 잘하는 애는 많이, 그렇지 않은 애는 좀 다르게 이렇게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시간을 옛날엔 출석하면 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취해야 졸업을 하고 100점 만점 평가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보고 평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대학 입시도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평가하면 어차피 대학 입시 때문에 다 그 과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 입시도 애들의 특성이나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그 다음에 대학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바꾸는 제도로 하자. 이게 이제 핵심적인 학점제 도입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누가 결정할 거냐 할 때 이거를 국민들이, 학생이랑 학부모와 시민들과 또 뭐 직업 계통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고 해서 전체가 좀 모여서 이걸 어떻게 재판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교과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하자는 관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큰 틀에서 국민들 전체를 보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게 보건교과 만드는 과정에서 크게 논의가 됐는데 해봤더니 국회의 장점은 입법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길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물론 토론을 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고 국회는 회의록을 다 공개해요.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국민이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 교육부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여기는 교육부는 뭔가 국회나 대통령이 어떤 걸 정하면 집행하는 곳이지 새로 만드는 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기구로 하자. 그렇지만 이제 국회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죠. 이게 너무 빨리 변하고. 그래서 국회에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그 의미를 보시면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는 뭐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자문혁신위원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법적 근거가 불확실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법적 기구로 하자. 그래서 옛날처럼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확실하게 어떤 걸 하자라고 하는 안을 만들어내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독립해서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추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토론해서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그 학점제 실행에 대한 의견까지 있습니다. 여기 뭐 저기 방안까지 아예 그 일정까지 네, 한번 넘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뭐랑 같이 가야 되냐면 그 운동이랑 제도 개선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 그것과 함께 학벌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을 모두 다 대학 입시에서 다 이걸 위주로 보잖아요. 근데 외국의 독일이나 여러 나라들을 평가해봤을 때 프랑스나 다 똑같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으로 하더라도 영역별로 다를 수 있고, 뭐 대수나 이런 게 중요하면 그쪽에 관련된 수학에서도 영역별로 다를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문화를 바꾸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한꺼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교육과정을 정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이거를 안을 만들고 대입제도도 바꾸고 학벌문화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교원 정책인데요. 한 교사가 한 과목만 가르치니까 내교 과목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 과가 줄어 이래갖고 교과 이해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한 교사가 두 과목을 가르치도록 하고, 이제 그건 또 과정을 마련하면 되죠. 학사 후에 이제 과정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여기에 피드백이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도록 이제 대통령과 우리 교육감님 후보들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을 미리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2013년에는 중요한 제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안을 만들어서 2014년에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교사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교과서도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부터는 적용하고, 옛날엔 적용하면 거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적용하면서 평가 연구를 계속 하고, 그러면 어떻게 더 좋게 할 거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